안녕하세요. 양상 통도사 앞에 있는 산들바람 주방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키조개 간자 아시죠? 키조개 간자는 레스토랑 같은 데 가면은 버터에 구워서 많이 나오는데 약간 한식으로 바꿔서 야채하고 곁들여서 먹으면 굉장히 건강식에도 좋아요. 중국식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닝닝한 맛이 나는데 오늘 제가 하는 양념을 2가지 정도 추가를 하면은 이런 방법도 있구나 하면서 굉장히 고급스럽게 먹을 수 있거든요. 이 간자 요리를 할 때는 꼭 새우를 곁들여 주시면은 더 고급스럽고 또 맛깔지게 먹을 수 있어요. 버터 사용하지 않고 올리브만 사용해 갖고 기름을 최대한으로 사용하지 않고 조리를 할 거예요. 식구들 술안주도 괜찮고 밥 반찬도 괜찮아요. 어른들은 간자 자체가 이렇게 기름기도 없고 굉장히 건강 음식이라 좋아하시는데 어린 아이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같이 잘 먹게 하려면 새우를 같이 첨가해 주시면 훨씬 맛있습니다. 좀 이렇게 굵은 새우, 왕새우 종류를 까서 이렇게 준비를 해둬요. 완성되고 난 뒤에 맛이 좀 더 고급스럽게 바뀌니까 그거를 새우는 좀 같이 섞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물만 좀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고요. 저희는 음식점이니까 야채를 골고루 항상 갖추고 있는데 가정집에서는 야채가 골고루 없을 수도 있거든요. 몇 가지 종류는 꼭 넣어 주셔야지 이 요리가 잘 어울리더라고요. 근데 꼭 들어가야 되는 야채가 있더라고요. 당근, 파, 쪽파가 없으시면 대파를 쓰시면 돼요. 표고버섯은 꼭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양파도 꼭 들어가야 되고 파프리카가 있는데 빨간 거나 노란 거 둘 중에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어요. 요새 시금치 겨울 되면 많잖아요. 요 시금치가 들어가는 거와 안 들어가는 거 맛이 차이가 엄청나게 달라져요. 시금치를 손질할 때 주부님한테 꼭 알려드릴 게 있어요. 머리 부분을 이렇게 따버리면은 이게 다 떨어져 버리면 요리가 굉장히 지저분해 보이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포기채로 씻으셔갖고요. 잡으시면 여기 이파리가 너덜너덜하게 달렸으면 요리를 해서 볶을 때 미간상으로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요 이파리를 살짝 여기를 좀 비워주세요. 이렇게. 근데 요 상태에서 여기를 칼집을 내세요. 이렇게. 4등분으로. 나중에 먹을 때도 좋고요. 요리를 했을 때도 보기가 좋아요. 포기채로 씻으셔갖고 잎사귀 부분을 조금 잘라내세요. 이렇게. 그리고 열십자를 이렇게 하면 먹을 때 굉장히 씹히는 맛도 있고 좋아요. 좀 작은 거는 2번만 짜게 해도 되고 자 요렇게 시금치를 좀 준비해 주시고 요 요리에 시금치를 또 싫어하시는 분이 있어요. 가끔 시금치를 싫어하는 분들은 있더라고요. 시장에 가면 청경채라고 있어요. 그거를 쓰셔도 돼요. 우리 집 취향에 맞게 살짝 바꾸셔도 돼요. 이렇게 시금치를 씻어갖고 이렇게 10십자를 내서 손질해 주세요. 여기 브로콜리가 좀 있는데 요거를 넣으면 요리가 됐을 때 굉장히 고급스러워. 싹 씻으셔갖고 살짝 데쳤어요. 약간 익혔어요. 이렇게 익혀서 몇 뿌리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표고버섯이 있는데 오늘은 줄기를 사용 안 할 거예요. 이 간장맛하고 비슷해요. 씹히는 맛이. 요거는 사용 안 하고 이렇게 된장찌개에 넣을 거는 따로 빼놓으시고 위에 지붕만 사용하세요. 좀 도톰하게 이렇게 좀 굵게 썰어 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당근은 표고버섯 길이를 조금 맞추셔갖고 여기 이제 파프리카 빨간 거 길이가 좀 다르면 요리했을 때 지저분해 보이니까 여기 선을 좀 요 길이를 이렇게 맞춰놓고 파프리카를 좀 굵게 썰어주시면 집어먹기가 굉장히 좋아요. 보기도 좋고요. 좀 굵게 이렇게 썰어주세요. 당근하고 기장을 좀 맞춰주시면 표고버섯과 다 똑같겠죠? 그리고 여기 쪽파 아까 당근 길이하고 맞춰주시면 기장이 똑같으면 나중에 요리했을 때 훨씬 맛있게 느껴져요. 이 정도만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양파도 길이를 조금 이렇게 좀 도톰하게
하겠습니다. 새우 다, 관자 다 익히고 나면은 같이 볶으면은 이게 윤합이 안 돼. 야채가 안 뭉쳐요. 제가 녹말을 조금 사용하는데 찹쌀을 한번 해봤어요. 찹쌀가루를 감자 전분하고 좀 섞으면은요, 요리가 훨씬 맛있더라고요. 카레에 들어가는 강화가루가 있잖아요. 이 전분에 좀 섞어 놓으면은요, 이 국물이 저 노란빛이 약간 돌면서 고급스럽게 느껴져요. 새우하고 간장하고도 강화가루가 굉장히 잘 어울리거든요. 찹쌀을 이렇게 개주세요. 가루예요. 이렇게 가고 여기다 전분을 요만큼 같이 섞어주세요. 그리고 육수를 조금 넣고 개주시는 거예요. 이따가 야채하고 볶을 때 이게 어울리게 하기 위해서요. 근데 미리 이제 강화가루를 넣어놔야 얘가 좀 이렇게 풀어지거든요. 바로 넣어서 하면은 뭉쳐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만큼 정도 넣고 미리 이렇게 개놔요. 프라이팬 넣고 볶으면 이게 굉장히 뻑뻑해져요. 그러면 이 육수를 그만큼 더 부어야 돼요. 지금은 다 안 붓거든요. 이제 야채에서도 물도 좀 나오고 간장에서도 물이 좀 나와요. 새우하고 볶다 보면은. 이거면 풀같이 뻑뻑해지는데 그러면 뻑뻑해지면 육수를 좀 더 넣으면 되거든요. 집에 술이 요리술 쓰시면 되는데 저는 가시오가피를 넣어서 미리 술을 만들어 놓은 걸로 요리에 많이 쓰거든요. 기름은 제가 오일을 써서 구울 거예요. 미리 이렇게 제가 프라이팬을 달고 놨어요. 살짝 불 약하게 하셔갖고 천천히 구워야 돼요. 이렇게 간장을 먼저 제가 올릴 거예요. 좀 천천히 익혀야 되거든요. 요건 새우가 좀 크잖아요. 굵잖아요. 여기 칼집을 약간 내줄 거예요. 반으로. 이렇게 쪼개주시면은 이따가 이렇게 굵으면 새우가 자르면은 칼집 낼 필요 없어요. 이 관자는 좀 두껍기 때문에 빨리 안 익어요. 천천히. 새우는 조금 있다가 얇기 때문에 빨리 익거든요. 이렇게 천천히 익혀주세요. 그리고 이 관자 넣었을 때 이 술을 조금 이렇게 옆에다가 볶아주세요. 마늘을 너무 일찍 넣어버리면요, 마늘이 잘 타거든요. 거의 다 익었을 때 마늘을 넣으셔야 돼요. 여기 청양고추 얼고 놓은 거 있거든요. 이것도 같이 넣고 여기다가 소금 간을 조금만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육수 있죠? 육수도 살짝 조금 탈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자, 요거는 이제 여기다가 건져내서 준비해 주시고요. 여기다 이제 야채를 볶을 거예요. 올리브를 좀 두르시고, 이제 야채를 볶으실 때는 제일 딱딱한 것부터 먼저 넣으세요. 파프리카하고 브로콜리도 한번 데쳤기 때문에 생으로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근하고 이렇게 넣으세요. 그리고 포고버섯을 볶아주세요. 양파도 포고버섯 넣을 때 같이. 나머지는 이따가 넣을 거예요.
식용유를 많이 사용하면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저는 식용유를 많이 사용 안 하니까 불이 온도가 조금 낮아야 돼요. 자, 이렇게 볶았죠. 요 옆에 그릇에다가 요거를 꺼내세요. 여기 육수를 조금 먼저 부르고 그라탄이 달았기 때문에, 그리고 찹쌀풀하고 녹말을 이걸 매일매일 끓여야지 맛있더라고요. 그래야 찰지고 맛있어요. 야채 볶으면서 이걸 넣었더니 맛이 없어요. 이걸 매일매일 익혀주셔야 돼요. 찹쌀풀이 푹 익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됐으면요, 제가 여기 감자를 넣을 거예요. 이렇게 넣고 불을 당겨주세요. 여기 있는 야채도 다 넣고요. 요 야채도 넣고, 맛간장을 한 2수저만, 이렇게 딱 2수저 정도만 두를 거예요. 그리고 소금 간을 약간만 더 하시면 거의 맞아요. 항상 이렇게 했으니까. 일단 야채하고 국물에서 물이 좀 나오거든요. 올리브를 약간만 가축으로 좀 더 부어서 천천히 불을 너무 세게 하지 말고 시금치가 살짝 익을 정도로. 자, 다 됐어. 요리가 이렇게 다 됐어요. 통깨만 조금 뿌리시고, 그리고 고춧가루도 위에다가 조금만 살짝 뿌려주세요. 볶을 때 뿌리는 것보다 살짝 이렇게. 후추를 요리할 때 뿌리니까요, 조금 맛이 좀 다르더라. 근데 위에 살짝 뿌리니까 집어 먹을 때 후추 맛이 살짝 돌면서 강하고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드시면은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녹말가루만 전분으로 넣는 것보다는 쌀가루 말린 것도 팔거든요. 같이 요리할 때 한번 써보세요. 더 찰지고 맛있어요. 국물도 잘 안 생기고요. 전분보다는 훨씬 낫더라고요. 야채와 곁들여 먹으니까 괜찮네, 깔끔하네 하시는 분들은 한번 드셔보면 괜찮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